전 어머니 초대 안 했는데요. 왜 오셨어요? 당장 나가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손주놈. 그저 딱 한 번 품에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온갖 핑계는 다 대며 얼굴 한 번 안 보여주길래 아들놈에게 넌지시 장소를 물어 무작정 돌잔치 홀을 찾아간 참이었죠. 하지만 저를 본 며느리는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달려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며 저를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매몰차게 밀쳐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쫓겨난 제가 서럽게 오열하던 바로 그 순간 완벽했던 며느리의 인생이 철저한 지옥으로 바뀌어버릴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날 제가 마주한 소름 끼치는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이 기막힌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다가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머님들께 제 피눈물 나는 세월을 털어놓으며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자 조심스레 첫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최고급 호텔 앞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게 될 줄은 30년 전 처음 시장 바닥에 떡집을 열었을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제 나이가 30이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제게 남겨준 것은 감당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빚더미와 제 등에 엎여 젖을 찾으며 칭얼거리는 핏덩이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저는 살아야 했기에 눈물을 닦아내고 그 길로 시장 한 구석에 작은 자리를 얻어 떡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죠. 한겨울에는 난방은커녕 찬바람이 쌩쌩 부는 판잣집 같은 가게에서 꽁꽁 언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푹푹 담그며 쌀을 씻었고 동상에 걸려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피가 배어나와도 저는 아파할 겨를조차 없이 이 악물고 떡을 쪄냈습니다. 새벽 별을 보고 나와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가는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제 등에 찰거머리처럼 매달려 새근새근 곤히 잠든 아들의 따뜻한 숨소리 하나가 제 삶의 유일한 구명줄이자 버팀목이었죠. 그렇게 제 뼈를 깎고 살을 내어주며 키운 아들은 다행히도 구김살 하나 없이 반듯하고 늠름하게 자라주었고 밤낮 없이 책상에 앉아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하더니 보란듯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당당하게 입사해 제 목에 번듯한 사원증을 걸어주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온 날 아들은 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제 가슴에 맺힌 30년의 한을 단번에 녹여주었죠. 엄마, 이제 고생 끝났으니까 내가 평생 호강시켜줄게. 그날 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에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밤새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고 제 고생이 드디어 찬란한 꽃을 피웠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어느 주말 저녁에 천사같이 맑은 미소를 가진 유치원 교사 출신의 며느리감을 제 품에 안겨주었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으며 들어오는 그 아이의 모습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고 저는 그 눈부신 모습에 홀린 듯 앞치마를 서둘러 벗어 던지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를 자랑스럽게 감싸 안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인사해. 내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내 여자친구야. 며느리는 거실 바닥에 다소곳하게 앉자마자 조심스레 다가와 떡 반죽에 짓눌려 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딱딱하게 베인 제 두 손을 자기의 보드라운 두 뺨에 연신 비벼댔습니다. 며느리가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로 저를 올려다보며 속삭였죠. 어머님, 손에 굳은 살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눈물과 손길에 저는 평생 홀로 외롭게 버텨온 세월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그저 내 아들에게 이렇게 착하고 정 많은 짝이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제 무릎을 끌어안고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제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이제껏 고생만 하신 어머니, 제가 앞으로 친딸이 되어 드릴 테니까 저희랑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그 천사 같은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달콤한 말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연신 콧물을 훌쩍거렸습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고마운 말을 다 하니. 내가 더 고맙고 눈물이 난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에 드디어 따뜻하고 포근한 봄날이 찾아왔다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제 남은 장기라도 기꺼이 빼어줄 수 있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바닥에서 떡을 팔며 달아빠진 무릎 연골 수술을 하려고 1,00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평생 모아둔 꼬깃꼬깃한 적금 통장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장롱 깊은 곳에서 꺼내 들었죠. 은행으로 달려가는 제 발걸음은 심한 관절염 탓에 절뚝거렸지만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비밀번호를 누르는 제 손끝에는 한없는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과 내 딸 같은 며느리가 같이 살 집이기에 신혼집 전세금으로 그 큰 돈을 전부 털어넣으면서도 저는 오히려 제 배가 터질 것처럼 부르고 행복했어요. 며칠 뒤 저는 부동산에서 받아온 새집 열쇠와 남은 잔금을 예쁜 봉투에 담아 두 사람을 떡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이거 신혼집 전세금 치르고 남은 돈이랑 새집 열쇠다.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예쁘게만 살아. 아들이 화들짝 놀라며 제 손에서 봉투를 빼앗으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무릎 수술하려고 평생 모은 돈이잖아. 이걸 왜 우리한테 다 줘? 저는 펄쩍 뛰는 아들의 등짝을 가볍게 때리며 짐짓 호탕한 표정으로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 새끼들이 살 집인데 내 달아빠진 무릎 연골이 무슨 대수라고 그러니. 엄마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제 말에 며느리는 감격에 겨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엉엉 소리내어 울며 제 품으로 와락 안겨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젖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희가 정말 예쁜 가정 꾸려서 어머니 기쁘게 해드릴게요. 저는 제 품에 안긴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환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을 하나로 포개어 쥐어주며 굳게 약속했어요. 그래, 너희 둘이서 웃으면서 사는 거 보는 게 내 남은 인생 유일한 소원이다. 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남은 생의 모든 피와 땀을 이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기꺼이 바치겠노라 맹세했고 그 결심이 저를 시궁창보다 못한 지옥불로 밀어넣을 끔찍한 사기극의 시작점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며느리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와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30년 모진 고생 끝에 드디어 내 핏줄이 세상의 빛을 본다는 벅찬 감격에 저는 달아빠진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도 잊은 채 매일 새벽 시장을 샅샅이 뒤져 가장 좋고 싱싱한 식재료만 골라 담아 보양식을 고아 날랐어요. 진통제를 한 움큼씩 입에 털어넣으며 펄떡이는 가물치와 잉어를 가마솥에 푹 고아낸 뽀얀 국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며느리 집 문지방을 닳도록 드나들면서도 제 입가에는 늘 한박 웃음이 떠나질 않았네요.
우리 귀한 며느리가 이 국물을 마시고 튼튼한 아이를 낳아줄 것이라는 생각만 하면 고단한 줄도 모르고 콧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하루하루 커갈수록 임신 유세를 부리듯 며느리의 혀끝은 교묘하게 날이 서기 시작했고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 시어머니의 애틋한 죄책감을 파고드는 벅찬 요구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며느리가 아주 두껍고 화려한 수입차 카달로그를 제 눈앞에 불쑥 들이미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땅이 꺼지게 내쉬며 불쌍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타는 작은 차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뱃속에 있는 귀한 손주까지 큰일 난대요. 제일 튼튼하고 안전한 큰 차를 타야 제 마음이 안심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먹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험악하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가 우리 전세금 다 대주신 것도 죄송해 죽겠는데 무슨 차를 또 바꿔달라고 해. 아들이 노발대발하며 아내를 크게 꾸짖었지만 행여나 내 귀한 핏줄이 털끝만큼이라도 잘못될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입을 틀어막고 며느리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제가 낡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동차 영업소 직원 당장 전화해라. 우리 귀한 손주 타는 차인데 할부금을 팍팍 끊어서라도 이 어미가 당장 사주마.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언제 찡그렸냐는 듯 얼굴에 화색이 돌아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저는 다음 날 바로 매장에 나가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 계약서에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꾹 찍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번쩍거리는 새 차 열쇠를 손에 쥐어준 그날부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렸고 제 전화는 늘 바쁘다는 핑계 속에 허공을 맴돌다 뚝뚝 끊어지기 일쑤였어요. 시간이 훌쩍 흘러 며느리는 무사히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고 독하게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병원과 산후조리원 면회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저는 아들이 보내주는 사진으로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동네 시장 친구들이 틈만 나면 손주 자랑을 늘어놓을 때마다 나는 그런 거창한 욕심이 없다고 굳게 믿어왔지만 막상 핏덩이 같은 손주의 맑은 눈망울과 앙증맞은 손발을 사진으로 마주하니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뭉클하고 애틋한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사진 속 아이의 볼을 화면 너머로 어루만지며 부처님과 하나님께 번갈아가며 감사 기도를 올리고 기쁨의 눈물을 훔친 것도 잠시 아들이 회사 명운이 걸린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반년 동안 멀리 지방으로 파견을 떠나야 하는 날벼락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남편도 없이 텅 빈 집에서 홀로 핏덩이를 안고 끙끙댈 며느리가 너무나도 가여워 저는 당장 커다란 보따리를 싸들고 신혼집으로 달려가 제 잠을 줄이고 떡집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육아를 전적으로 돕겠다고 두 팔을 걷어붙였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무거운 반찬 가방을 양손에 쥐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계단을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건만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는 마치 냄새나는 오물 덩어리를 마주한 것처럼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단칼에 제 호의를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 와 계시는데 눈치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전 땀범벅이 된 얼굴로 정성껏 끓인 전복 미역국과 반찬통을 황급히 내밀며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저 네가 입맛이 없어서 밥을 굶을까봐 반찬 몇 가지 해온 것뿐이다.
이것만 냉장고에 넣어두고 바로 갈게. 그러자 며느리는 제가 내민 반찬통을 손등으로 매몰차게 밀어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제 가슴 한가운데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우리 아이 좀 먹일 거라 제가 알아서 비싼 유기농으로 다 해먹고 있으니까 제발 시장에서 파는 싼 반찬 좀 들이밀지 마세요. 며느리는 제 대답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쾅 소리가 복도를 울리도록 현관문을 세게 닫아버렸고 저는 차가운 복도 한가운데에 버려진 채 무거운 반찬 가방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까르르 웃는 며느리와 사돈어른의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저는 그 화목한 소리에 섞이지 못하는 처량한 이방인이 되어 차가운 시멘트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쳐야만 했죠. 다음 날 밤 늦게 타지에서 낯선 잠자리에 뒤척이며 고생하는 아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몹시 지친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행여나 아들이 이 비참한 집안 꼴을 눈치채고 가슴 아파할까봐 서둘러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들이 지친 숨을 깊게 내쉬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급하게 물었어요. 엄마, 집사람이랑 애기는 잘 있어? 엄마가 고생스럽게 자꾸 들여다보니까 내가 미안해 죽겠어. 저는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든 며느리의 모진 냉대와 멸시를 억지로 꿀꺽 삼켜내며 피눈물 나는 거짓말을 허공에 뱉어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네 처가 얼마나 싹싹하고 예쁘게 자라는지 내가 요즘 살맛이 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무도 없는 깜깜한 거실 바닥에 엎드려 방바닥을 치며 소리 없이 오열했고 내가 가방끈이 짧고 평생 시장 바닥에서 떡이나 파는 냄새나고 못난 어미라 우리 귀한 손주 얼굴조차 마음 편히 보지 못하는구나 싶어 밤새도록 제 가슴을 퍽퍽 치며 한탄하곤 했네요. 그렇게 태어난 지 100일이 다 되어가도록 내 핏줄 한번 안아보지 못한 채 가슴만 새카맣게 타들어 가던 어느 날이었죠. 고요하던 떡집에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발신자 번호에 며느리라는 글자가 반짝거리며 떠오르자 저는 혹시라도 우리 귀한 손주 옹알이 하는 거라도 들려주려는 건가 싶어 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슥슥 닦아내고 허겁지겁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 무슨 일로 어미한테 전화를 다 했니? 우리 예쁜 똥강아지는 맘마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있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겨울 꽁꽁 언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하게 제 귓가를 파고들며 제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요구를 다짜고짜 쏟아냈어요. 어머니, 우리 아이 유명한 영어 유치원에 대기 걸어놔야 하는데 어머니 떡집 권리금 받고 넘기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잇는 힘껏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새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낡은 떡집은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제게 남겨준 목숨과도 같은 유산이자 제 인생의 전부였고 제가 한겨울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우리 아들을 대기업까지 번듯하게 키워낸 제 피와 땀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거룩한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떡집을 팔아 그 권리금을 자기 손에 쥐어주면 그 알량한 돈을 바친 대가로 한 달에 딱 2번 손주의 얼굴을 잠깐씩 보여주겠다는 짐승만도 못한 패륜적인 거래 조건을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쉰 목소리로 간신히 입술을 뗐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무섭고 끔찍한 소리를 하니 거기가 내 평생이 담긴 어떤 가게인데 그걸
팔아서 손주 얼굴 보는 값으로 내놓으라는 거야. 제 절박하고 애원하는 목소리에도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혀를 끌듯 차며 제 찢어진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푹푹 쑤셔댔습니다. 평생 퀴퀴한 시장 바닥에서 떡이나 치대고 파셨으니 수준 높은 조기 교육이 뭔지 어머니가 아시겠어요? 진짜 무식하고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 죽겠네.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끄끄대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넘어가는 제 울음소리를 뻔히 수화기 너머로 들으면서도 며느리는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고 코웃음을 흥치고는 제 대답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당황해서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며느리의 심기를 단단히 건드린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불이 나게 다시 다이얼을 꾹꾹 눌렀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고객의 요청으로 수신이 차단되었다는 차가운 기계음만 텅 빈 떡집 안을 메아리칠 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의 모든 연락망이 완전히 끊겨버렸고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이 눈에 아른거리는 손주의 사진 한 장조차 아들을 통해 동양아치처럼 구걸해야만 간신히 얻어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도저히 견디다 못한 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하다가 결국 파견지에서 고생하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넌지시 이 기막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면 우리 예쁜 손주 얼굴을 멀리서라도 한 번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애타게 매달렸죠.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채 듣기도 전에 깊고 무거운 한숨을 땅이 꺼지게 내쉬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매달리듯 애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지금 심각한 육아 우울증 걸려서 매일같이 죽고 싶다고 난리니까 제발 엄마가 눈치껏 좀 참고 가만히 있어줘.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던 입이 10개라도 더 할 말이 없어져 그대로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밤새도록 제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치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불행과 갈등이 다 못난 내 탓이라 여기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시장 한 구석에 있는 허름한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제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크고 반짝이는 돌반지를 하나 사들고 떡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마다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침침한 눈에 돋보기를 끼고 마른 수건으로 그 앙증맞은 금반지를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고 또 닦으며 귀한 핏줄을 내 품에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볼 수 있는 손주의 돌잔치 날만 하루하루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가며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달력에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겹겹이 쳐두며 손꼽아 기다리던 우리 귀한 손주의 첫 돌이 코앞으로 다가왔건만 야속하게도 제 휴대폰은 고장이라도 난 것처럼 아무런 알림도 울리지 않았고 번듯한 초대장 한 장 날아오지 않아 제 애타는 마음은 시커멓게 숫덩이로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우편 배달부가 주소를 잘못 찾아 엉뚱한 곳에 초대장을 흘리고 간 것은 아닐까 싶어 하루에도 10번씩 우편함을 들락거리고 동네 골목을 서성였지만 야속한 바람만 휑하게 불어올 뿐 저는 아무런 소식도 손에 쥐지 못했죠. 결국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파견지에서 주말을 맞아 잠깐 올라온 아들의 소매를 조심스레 부여잡고 눈치를 살피며 손주의 돌잔치가 언제 열리는지 넌지시 묻고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병풍처럼 조용히 앉아만 있다 오겠다며 최고급 호텔 돌잔치 위치를 기어코 알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전날 밤부터 한숨도 자지 못하고
떡집 주방에 불을 환하게 켜둔 채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쏟아부어 가장 뽀얗고 쫀득한 백설기와 오색 찬란한 수수팥떡을 손수 빚어냈고 행여나 모양이 찌그러질까봐 비단 보자기로 겹겹이 고이 싸매어 품에 소중히 안아들었죠. 며느리의 잘나고 화려한 지인들에게 늙고 초라한 시어머니가 흉이 될까봐 며칠 전부터 낡은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져 그나마 좀약 냄새가 덜 나고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다림질을 수십 번이나 해가며 빳빳하게 주름을 펴입고 굽이 다른 구두까지 윤이 나게 박박 닦아 신고는 가슴을 졸이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가 눈을 멀게 할 것만 같은 으리으리한 최고급 호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주눅이 들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벽에 등을 딱 붙인 채 조심스레 연회장 쪽으로 걸음을 내디뎠어요. 저 멀리 홀 입구에서 천사처럼 눈부시게 하얀 드레스를 쫙 빼입고 사람들과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며느리의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입가에 주름이 깊게 패도록 한박웃음을 지으며 손을 들어 아는 체를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며느리는 마치 대낮에 끔찍한 귀신이라도 마주친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되더니 사람들에게 대충 눈인사를 하고는 득달같이 달려와 제 팔목을 뾰족한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우악스럽게 낚아채고는 비상구 쪽으로 짐짝 끌 듯 저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비상구 계단으로 저를 냅다 패대기 치듯 밀어넣고는 눈에서 푸른 도끼가 뿜어져 나올 듯이 무섭게 노려보며 이빨을 꽉 깨물고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미치셨어요? 전 어머니 초대 안 했는데요. 저는 그 끔찍한 막말에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품에 안고 있던 떡 바구니만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지만 며느리는 제 파리한 안색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거칠게 밀어버리며 표독스러운 비수를 제 심장에 연거푸 찔러댔습니다. 며느리가 제 위아래를 경멸하듯 훑어보고는 구역질이 난다는 듯이 코를 부여잡고 얼굴을 잔뜩 구기며 악을 썼죠. 제 지인들 다 모인 이 귀한 자리에 이런 차림으로 오면 제가 도대체 뭐가 돼요? 남들 눈에 띄기 전에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며느리가 거칠게 밀쳐내는 바람에 저는 중심을 잃고 딱딱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속절없이 나뒹굴었고 그 충격으로 품에 고이 안고 있던 비단 보자기를 놓치면서 밤새도록 피와 땀을 갈아 넣어 빚은 떡을 먼지구덩이 바닥으로 처참하게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나뒹구는 제 꼴을 보고도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제가 정성껏 만든 하얀 백설기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렸고 저는 으깨져 버린 떡과 함께 제 심장마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순간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바람을 쐬고 오는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제 아들이 다가오다가 바닥에 나뒹구는 저와 미친 듯이 날뛰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우뚝 멈춰 서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손을 덜덜 떨며 아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뻗었지만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은 아내의 서슬퍼런 난동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시선에 겁을 집어먹은 듯 얼굴을 끔찍하게 일그러뜨리고는 도망치듯 황급히 고개를 획 돌려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도망쳐버렸습니다. 어릴 적 열병을 앓을 때 밤새 등에 업고 빗속을 뚫고 병원을 향해 뛰며 제 청춘과 뼈를 갈아바쳐 키워낸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아들에게마저 처참하게 외면당했다는 끔찍한 절망감에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목 놓아 오열했고 이대로 심장이 멈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까맣게 채웠어요. 그렇게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묻고 피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쭈글쭈글한 손을 꽉 쥐어주며 제 겨드랑이 사이로 억센 팔을 집어넣어 단숨에 저를 번쩍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날 인사만 나누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며느리의 친언니이자 제게는 사돈처녀였고 그녀는 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진 늙은 사돈 어른의 참상을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사돈 처녀가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고 보호하듯 제 앞을 떡하니 가로막아 서더니 바닥에 침을 뱉을듯이 며느리를 향해 매섭게 일갈했습니다. 이 금수만도 못한 년, 네가 어떻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어르신께 이런 끔찍한 짓을 해. 며느리는 자기 친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불호령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 발짝 뒤로 슬금슬금 물러섰고 사돈 처녀는 벌벌 떠는 저를 단단히 부축하여 그 숨막히는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와 인근에 있는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카페로 저를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허브차가 담긴 머그잔을 제 두 손에 꼭 쥐어주며 사돈 처녀는 제 찢어진 손바닥을 자기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괴물이 되어버린 동생의 만행을 자기가 대신 사죄라도 하듯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져 내리고 있었죠. 한참을 소리 없이 흐느끼던 사돈 처녀가 마침내 무언가 굳게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제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온 세상을 산산조각 내버릴 만큼 거대하고 끔찍한 진실의 폭탄이었습니다. 사돈 처녀가 제 두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부여잡고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며 처절한 목소리로 토해냈어요. 어르신, 지금 저기서 첫돌을 맞이한 저 아이는 어르신 아들의 핏줄이 아닙니다. 사돈 처녀의 그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한마디에 저는 마치 거대한 쇠망치로 정수리를 잇는 힘껏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새하얘지고 귀에서는 삐하는 날카로운 이명소리만 터질 듯이 울려 퍼지며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내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하늘이 두 쪽 날 소리인가 싶어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찻잔을 움켜쥐고 가쁜 숨을 헐떡이자 사돈 처녀는 자기 동생이 벌인 그 악마 같은 만행과 더러운 사기극의 전말을 제 앞에 남김없이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도박에 미쳐 사는 빚쟁이 전 남친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고 배가 불러오기 전에 그 더러운 씨를 감쪽같이 덮어 씌우려고 학벌 좋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면서도 티 없이 맑고 순진한 내 아들을 완벽한 호구로 낚아챘다는 기막힌 사실이었습니다. 그 기생충 같은 년이 흠잡을 데 없이 착한 내 아들의 등골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 늙고 병든 시어머니가 평생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모은 피 같은 돈까지 싹싹 긁어내어 옛 애인의 빚을 갚아주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며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끔찍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더럽고 추악한 진실을 두 눈으로 마주한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을 거대한 바위처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끔찍한 죄책감과 비참함이 산산조각이 나며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동안 가방끈이 짧고 무식해서 몸에서 퀴퀴한 시장 냄새가 나서 고귀하신 며느리에게
철저히 무시당한 것이라 굳게 믿으며 매일 제 가슴을 퍽퍽 치며 피눈물을 삼키며 자책했던 지난 날들. 하지만 그게 제 탓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철저하고 치밀하게 우리 모자의 피와 땀을 거머리처럼 빨아먹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희대의 사기꾼 연애 농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동안 흘렸던 미련한 슬픔과 절망 대신 시뻘건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깨워내는 듯 했습니다. 사돈 처녀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오열했어요. 어르신, 제가 그동안 그년이 하는 짓을 뻔히 알면서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모른 척했지만 오늘 어르신께서 그 차가운 호텔 바닥에 나뒹구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니 도저히 천벌을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목숨 걸고 진실을 밝힙니다. 저는 사돈 처녀의 그 애끓는 고해성사를 들으며 짐승이 울부짖듯 끄끄대며 제 가슴을 거칠게 쥐어뜯었고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억눌러 왔던 제 평생의 한과 억울함을 토해내듯 그 좁은 카페가 떠나가라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인면수심의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내 아들이 어떻게 컸는데,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뼈를 깎아 키운 내 새끼를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 사돈 처녀는 제 거칠고 굳은 살 베인 두 손을 자기 뺨에 연신 비비며 하염없이 굵은 눈물을 쏟아냈고 제 거룩하고 눈물겨운 모정을 자기 동생 같은 끔찍한 악마에게 무참히 짓밟히게 둘 수는 없다며 벌벌 떠는 저를 단단히 위로하고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사돈 처녀가 퉁퉁 부은 붉은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장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다짐하듯 속삭였어요. 어르신이 30년 동안 그 험한 시장 바닥에서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아들을 반듯하게 키우셨는지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어르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테니 그 악마 같은 년을 확실하게 쳐내고 숨통을 끊어버리세요. 그 진심 어린 위로와 결연한 눈빛에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던 울음을 단번에 뚝 그치고 거친 옷소매로 눈물을 벅벅 닦아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며느리에게 바쳤던 그 맹목적이고 미련했던 호의와 사랑의 장막을 확 걷어내버리자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예리하게 식어버렸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내 아들을 구출해내고 저 악마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겠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사냥꾼의 살기로 단단하게 무장되었죠. 30년간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버텨온 내 거룩하고 위대한 모정이 저런 기생충 같은 사기꾼년의 발밑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조롱당하도록 이대로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을 강순덕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돈 처녀는 자기 가방 깊숙한 곳을 뒤져 아주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꽉 쥐어주었고 그 안에는 며느리가 전남친과 몰래 은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리 모자를 어떻게 발가벗겨 먹을지 낄낄대며 작당 모의를 한 문자 내역과 끔찍한 불륜 정황이 담긴 사진 등 그녀가 친언니로서 목숨 걸고 은밀하게 모아온 치명적인 증거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묵직한 서류 봉투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꽉 움켜쥐며 이 지옥 같은 악취나는 기망극의 수렁에서 내 가여운 아들을 기필코 구출해내고 저 교활한 며느리의 두꺼운 가면을 만천하에 갈기갈기 찢어발겨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지옥의 가장 깊은 밑바닥으로 처박아 버리겠다고 이를 뿌득뿌득 갈며 독하게 다짐했습니다. 비참하게 찢기고 난도질당했던 마음을 펄펄 끓는 용광로의 무쇠처럼 단단하게 추스른 저는
사돈 처녀와 굳게 손을 맞잡고 완벽한 피의 연대를 맺은 뒤 떡집으로 돌아왔고 밤새도록 주방 불을 환하게 켠 채 그 증거 서류들을 하나하나 뚫어져라 읽고 또 읽으며 며느리의 목줄을 7분노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밝기가 무섭게 저는 어제 돌잔치 홀에서 자기 어미가 쓰러져 짓밟히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비겁하게 도망치듯 파견지로 돌아가 버린 아들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서슬퍼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너 지금 당장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짐 싸서 당장 튀어 올라와라. 어미가 살아서 니놈 얼굴 보는 게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으니까 토달지 말고 무조건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 제 서슬퍼런 불호령을 듣고 다음날 새벽같이 떡집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몰골은 그야말로 초상집 상주처럼 처참했고 저를 보자마자 대역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방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제 돌잔치에서 자기 아내의 끔찍한 난동에 지레 겁을 집어먹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구는 늙은 어미를 모른 척 외면하고 도망쳤던 그 비겁한 불효가 뼛속까지 사무치게 찔렸던 모양이었어요. 아들은 제 눈치만 슬금슬금 살피더니 털썩 무릎을 꿇고 제 거친 두 손을 부여잡으며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어제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나 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나도 모르게 겁이 나서 도망쳐버렸어.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제발 용서해줘. 저는 짐승처럼 엉엉 우는 아들의 등짝을 매섭게 후려치고 싶은 마음을 꾹 억누르며 사돈 처녀에게서 넘겨받은 그 두툼하고 무거운 서류 봉투를 아들 눈앞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네가 어미를 버리고 도망친 그 비겁함은 훗날 천천히 죗값을 묻겠지만 지금 당장 내 놈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마주해야 할 지옥은 따로 있다며 사돈 처녀가 눈물로 털어놓은 며느리의 그 충격적인 과거와 임신 조작 사실을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기막힌 이야기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던 아들은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빚쟁이 전 남친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너를 완벽한 혹으로 낚아챘다는 대목에 이르자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현실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아들이 방바닥을 두 손으로 짚고 덜덜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내저었어요.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우리 사이를 질투해서 비열하게 모함하는 게 틀림없어. 현실을 회피하며 파들파들 떠는 아들의 모습에 제 억장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고쳐먹고 봉투 안에 들어있던 며느리의 과거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빚쟁이 전남친과 은밀하게 주고받은 소름 끼치는 문자 내역들을 아들의 얼굴 위로 가차없이 흩뿌려 버렸습니다. 방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그 명백하고도 끔찍한 정황 증거들을 하나하나 주워들고 찬찬히 들여다보던 아들은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진실 앞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자기 목을 거칠게 쥐어뜯으며 제자리에 푹 고꾸라져 처절하게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토록 끔찍하게 사랑하고 굳게 믿었던 아내가 처음부터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기만하고 돈줄로만 악랄하게 이용했다는 사실에 아들의 세상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 처참한 꼴을 두 눈으로 지켜보는 것은 제 살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한 끔찍한 두 번째 위기이자 지옥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철저히 농락당하고 영혼까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아들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고 매섭게 흔들며 이빨을 꽉 깨물고 소리쳤습니다. 이 미련하고 등신 같은 놈아, 언제까지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려 질질 짤래. 당장 눈물 닦고 일어나서 네 피땀 빨아먹는 저 기생충 같은 년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생각부터 해. 제 말에 아들은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고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눈동자 속에는 어느새 며느리를 향한 차갑고 잔혹한 복수심과 짐승 같은 살기가 섬뜩하게 번져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좁은 방구석에 앉아 무너져 내리고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기에 며느리의 목줄을 가장 확실하게 틀어쥐고 단번에 숨통을 끊어버릴 강력하고 완벽한 법적 무기인 유전자 검사를 서둘러 진행하기 위해 붉어진 눈시울을 옷소매로 벅벅 닦아냈습니다. 지금 우리 모자에게 가장 큰 난관이자 절체절명의 과제는 의심 많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며느리가 행여나 낌새를 채지 못하도록 쥐도 새도 모르게 그 가짜 손주의 유전자 샘플을 몰래 확보해서 빠져나오는 일이었죠. 조금이라도 기척을 흘리거나 어설프게 행동했다가는 그 여우 같은 년이 증거를 전부 없애버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울 것이 뻔했기에 우리는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아주 치밀하고 완벽한 작전을 머리를 맞대고 짰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자기는 곧바로 피트니스 센터로 가서 몸매 관리를 하느라 꽤 오랜 시간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파악한 우리는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들은 단단히 굳은 얼굴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자기 집 안으로 도둑처럼 잠입했고 저는 엘리베이터 옆에 몸을 납작 숨긴 채 행여나 며느리가 운동을 마치고 일찍 돌아오지는 않을까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은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온갖 험한 꼴을 다 겪으며 살아온 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손을 부여잡고 하늘에 계신 부처님과 하나님께 번갈아가며 우리 아들이 무사히 증거를 챙겨서 빠져나오기만을 애타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래층 사람들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등줄기로 식은땀을 뻘뻘 흘리던 그 피 말리는 시간이 마치 10년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즈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핏기가 하나도 없는 파리한 얼굴을 한 아들이 허겁지겁 튀어나와 얼른 엘리베이터를 잡아탔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며 아들의 팔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 걔가 눈치채기 전에 필요한 건 제대로 다 찾아가지고 나온 거 맞아? 아들이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기 양복 안주머니에서 투명한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안방 화장대 구석에 있던 애기 빗인데 여기 엉켜있는 머리카락이랑 화장실에 있던 칫솔까지 내가 다 챙겨왔어. 그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는 며느리의 그 끔찍하고 더러운 사기극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우리 모자를 옥죄던 지옥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버릴 결정적인 단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비닐봉지를 낚아채듯 받아 쥐고는 아들의 파르르 떨리는 등을 강하게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의 조각은 완벽하게 맞춰졌고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과학적 증거만 내 손에 쥐게 된다면 그 악마 같은 년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나락으로 처박아 버릴 일만 남았다는 생각에 제 입가에는 저절로 차갑고 서늘한 미소가 번져오르고 있었죠. 달력에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겹겹이 쳐두며
애타는 마음으로 유전자 검사소에 의뢰한 지 며칠이 지나 마침내 퀵서비스 기사가 떡집 문을 열고 들어와 빳빳한 노란 봉투 하나를 불쑥 내밀었을 때 제 심장은 당장이라도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사에게 돈을 쥐어주고 문을 철컥 걸어 잠근 뒤 떡을 찌던 가습을 마저 모두 꺼버리고 떡집 한가운데에 아들과 마주 앉아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그 질긴 서류 봉투의 봉인선을 천천히 뜯어내기 시작했죠. 봉투 안에서 꺼낸 새하얀 결과지 종이를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펼쳐드는 순간 거기에 아주 크고 선명하게 붉은 글씨로 찍혀있는 친자불일치 0%라는 그 잔인하고도 명백한 글자가 우리 모자의 가슴 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아주 얇은 연민의 끝마저 모조리 가위로 싹둑 잘라내버렸습니다. 종이 쪼가리 단 한 장에 자신이 그토록 헌신하며 사랑했던 가정이 철저하게 조작된 가짜였고 매일 밤 뺨을 비비며 안아주던 핏덩이가 자기 핏줄이 아니었다는 기막힌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아들의 얼굴에서는 이제 슬픔이나 좌절 같은 나약한 감정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아들의 두 눈동자에는 그 악마 같은 며느리를 향한 시퍼렇게 날이 서늘하고도 잔혹한 살기만이 섬뜩하게 맴돌았고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절대로 안 울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그 악마 같은 년. 내 손으로 직접 갈기갈기 찢어발겨서 가장 끔찍한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야. 그 차갑고 단호한 다짐에 저는 아들의 넓은 등을 강하게 쓸어내리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고 우리는 사돈 처녀의 은밀하고도 치밀한 도움을 받아 며느리의 그 역겨운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뒷조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몰래 빼내온 며느리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카드 명세서를 돋보기를 끼고 샅샅이 뒤져보던 저는 도저히 인간의 탈을 쓰고는 저지를 수 없는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기만과 악랄한 횡령 사실들을 추가로 목도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무릎 연골 수술비까지 몽땅 포기하며 내어준 피 같은 적금 통장의 돈과 아들이 밤낮 없이 타지에서 피땀 흘려 일해 꼬박꼬박 송금해준 엄청난 액수의 생활비가 며느리의 통장을 스치자마자 도박에 미쳐 사는 그 빚쟁이 전남친의 대포 통장으로 꼬박꼬박 흘러들어가 그놈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었거든요. 내가 30년 내내 아껴가며 푼돈을 모아 바친 그 거룩한 돈이 매일 밤 술판을 벌이고 도박장에 출입하는 쓰레기 같은 놈의 유흥비로 펑펑 뿌려졌다는 사실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당장이라도 쫓아가 그년의 목을 따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제가 가슴을 퍽퍽 치며 억울함에 피눈물을 쏟아내자 아들은 제 두 손을 꼭 부여잡고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억울해서 우는 눈물조차 저 쓰레기들한테는 아까우니까 지금은 그냥 도끼만 품고 있어. 내가 전연히 훔쳐간 우리 엄마 피땀 전부 다 토해내게 만들고 뼛속까지 말려 죽일 테니까. 아들은 복수의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갈며 제가 신주단지 모시듯 덜덜 떨며 할부금을 끊어 사주었던 그 비싼 수입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몰래 빼내어 컴퓨터에 연결하고 삭제된 음성 녹음 파일들을 복구하는 데 매달렸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가며 지워진 데이터를 살려낸 아들이 제게 들려준 그 녹음 파일 안에는 차마 사람의 귀로는 듣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경악스럽고 소름 돋는 며느리와 전남친의 대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제가 사준 그 비싼 차에 전남친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며느리가 가소롭다는 듯 낄낄거리며 내뱉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그 냄새나는 늙은이 떡집만 팔게 쥐어짜서 권리금 챙기면 우리 인생 진짜 완벽해진다니까? 내가 곧 피 말려 죽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 끔찍한 녹음 파일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그 자리에서 혼절할 뻔했지만 곁에서 제 어깨를 단단히 받쳐주는 아들의 뜨거운 손길에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이빨을 빠득빠득 갈며 당장 법률사무소로 달려가 가장 독하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우리가 모아온 친자불일치 결과지와 횡령 계좌 내역, 그리고 그 악마 같은 녹음 파일과 불륜 사진들을 산더미처럼 쏟아부어 놓고 우리는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며느리의 숨통을 조일 혼인 취소 소송과 사기 횡령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아주 치밀하게 완성해 나갔죠. 아들은 며느리가 그동안 교묘하게 빼돌린 자금 흐름을 엑셀로 낱낱이 정리하여 증빙 서류로 제출했고 단 며칠 만에 며느리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와 카드들을 전부 가압류로 꽁꽁 묶어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자기가 그토록 믿고 까불던 돈줄이 완벽하게 끊어진 줄도 모른 채 텅 빈 통장을 들고 허세나 부리는 껍데기 신세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 모든 끔찍한 반격의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을 며느리에게 철저하게 숨긴 채 숨죽여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가장 찬란하고 화려하게 빛나는 정상에 올라섰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밑바닥으로 여지없이 추락할 수 있도록 완벽한 사냥의 타이밍을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다가오는 주말에 며느리가 자기 친정 식구들과 잘난 지인들을 몽땅 모아놓고 호화로운 출장 뷔페까지 불러 아주 거창한 집들이 겸 친목 모임을 연다는 고급 정보를 사돈 처녀를 통해 은밀하게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제게는 냄새가 난다며 현관문조차 열어주지 않던 년이 제 돈으로 구한 그 넓고 으리으리한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짓된 행복을 과시하며 가증스러운 여왕놀이를 할 작정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장롱에서 가장 어두운 색의 옷을 꺼내 다림질을 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복수국의 대미를 장식할 모든 증거 서류들을 아주 두툼하고 거대한 서류 봉투 여러 개에 나누어 담아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제가 차곡차곡 서류를 챙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서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그 잘난 손님들 앞에서 얼마나 우아하게 웃는지 한번 보자꾸나. 이 어미가 그 기생충 같은 년의 가면을 모조리 찢어발기고 두 번 다시는 세상 밖으로 기어 나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밟아버릴 테니까. 아들 역시 제 다짐에 화답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친자불일치 검사지가 든 가장 중요한 봉투를 가방 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우리는 악마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우리를 올가매던 지옥의 사슬을 영원히 박살내버릴 그 결전의 주말이 밝아오기만을 피눈물을 삼키고 이를 갈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드디어 피 말리는 시간이 지나고 주말 오후가 되자 아들 집 거실 너머로는 출장 빛의 음식의 기름진 냄새와 함께 가식적이고 역겨운 웃음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거칠게 누르고 들어가 그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로 거침없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가 들이닥치자마자 옷을 쫙 빼입고 자기 친정 식구들과 잘난 지인들 사이에서 여왕벌처럼 우아하게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던 며느리는 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백지장으로 변해버렸죠. 그러더니 며느리는 하객들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득달같이 내 앞을 가로막고 서서는 눈을 매섭게 치켜뜨며 당장이라도 나를 문 밖으로 패대기 칠 듯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머니, 제 귀한 손님들 다 모신 자리에 왜 또 허락도 없이 들이닥쳐요. 당장 안 나가요. 그 뻔뻔하고 악랄한 주둥아리에서 내뱉는 막말에 내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차갑게 비웃기도 전에 등 뒤에 서 있던 아들이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 나와 친자 불일칠이 0%가 선명하게 찍힌 검사지를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가차없이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듯이 노려보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포효했습니다. 이 쓰레기만도 못한 년아, 네가 감히 내 씨가 아닌 딴 놈의 핏덩이를 안고 우리 엄마 피땀을 빨아먹어? 당장 이거 똑바로 봐. 종이의 얼굴을 정통으로 얻어맞고 휘청거리는 며느리를 뒤로 한 채 아들은 우리가 밤을 새워가며 샅샅이 뒤져 찾아낸 전남친과의 끔찍한 미래 사진들과 내 피 같은 적금으로 도박빚을 갚아준 적나라한 계좌 내역서들을 겨울날 눈보라처럼 하객들 머리 위로 사정없이 흩뿌려 버렸습니다. 수백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거실 바닥을 새하얗게 뒤덮자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던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얼어붙었고 집안은 마치 거대한 공동묘지처럼 끔찍하고 무거운 정적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객들 사이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돈처녀가 군중을 해치고 당당하게 걸어 나와 자기 동생의 그 추악한 과거와 더러운 거짓 임신 사기극을 그 잘난 하객들과 자기 친정 부모의 면전에 대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낱낱이 폭로하며 완벽한 쇠기를 박아버렸어요. 내 핏줄이라는 게 끔찍할 정도로 넌 사람의 탈을 쓴 악마야. 네가 저 어르신과 이 사람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벌을 받아. 자기 친언니의 입에서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이자 철통 같던 거짓 임신 사기극이 만천하에 홀딱 까발려지자 며느리는 변명 한마디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와서는 그토록 벌레 보듯 혐오하던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고 콧물과 눈물을 범벅으로 흘리며 처절하게 울부짖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리가 내 다리에 매달려 사시나무처럼 몸을 바들바들 떨며 짐승의 비명 같은 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짜 미쳤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제가 평생 어머니 종노릇하면서 빚 다 갚을게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다리에 매달린 그 더러운 두 손을 거칠게 걷어차 버리고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 내려다보며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내 평생의 한을 담아 선고를 내렸습니다. 내 몸에서 나던 퀴퀴한 시장 냄새보다 내년의 뱃속에 들어찬 그 썩어 문드러진 사기꾼 냄새가 100배 1000배는 더 역겨우니까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워라. 그 순간 아들도 돌잔치 홀에서 나를 외면했던 그 뼈저린 불효를 속죄하고 씻어내기라도 하듯 며느리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지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사기죄랑 횡령죄로 이미 형사 고소장 다 접수해서 네 통장 전부 다 묶어버렸으니까 오늘 당장 짐 싸들고 내 집에서 영원히 꺼져. 돈줄이 전부 막혀버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에 며느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실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는 자기 친정 부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 매달렸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친정엄마의 치맛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고 숨 넘어가는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어. 나 구치소 들어가기 싫어.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러나 이미 사위의 직장 동료들과 자기 지인들 앞에서 씻을 수 없는 끔찍한 망신을 당해버린 사돈네는 자기 딸을 우악스럽게 밀쳐내고는 황급히 현관문을 박차고 도망치듯 빠져나가 버렸죠. 친정엄마가 자기 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잔뜩 구기고 악을 썼습니다. 어디서 이런 천하의 몹쓸 괴물 같은 년이 태어나서 우리 집안 얼굴에 똥칠을 해. 결국 며느리는 그 넓고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에 버려진 채 하객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으며 미친 사람처럼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절규했고, 우리는 그 완벽하게 파멸해버린 악마의 모습을 등지고 아주 위풍당당하고 시원하게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아들이 청구한 수억 원대의 위자료와 자신이 빼돌렸던 돈에 대한 횡령소송, 그리고 사기죄에 대한 형사 재판까지 줄줄이 엮여단 한 푼의 재산도 건지지 못한 채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돈줄을 묶어버린 탓에 며느리는 그 도박쟁이 전남친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빚더미까지 고스란히 혼자 떠안게 되었고, 매일 밤낮으로 험악한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냄새나는 뒷골목의 좁은 쪽방을 전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시궁창 신세로 전락해 평생을 벌레처럼 숨어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사돈 처녀를 통해 전해 들으며 우리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채증을 아주 말끔하게 씻어냈습니다. 이 모든 더럽고 끔찍한 악연의 쇠사슬을 완벽하게 끊어낸 후 아들은 30년 동안 버텨왔던 그 낡고 허름한 시장 바닥의 떡집을 전부 허물고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춘 깔끔한 반찬 가게로 다시 번듯하게 지어주었어요. 아들이 새로 단장한 반찬 가게의 문을 열며 제 굳은 살 베인 거친 두 손을 얼굴에 부비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동안 지은 죄 평생 갚으면서 살게. 이제부터 우리 엄마 남은 인생은 내가 진짜 여왕님처럼 행복하게 모실 거야. 저는 반짝이는 새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제 곁에서 예전처럼 맑고 환하게 웃어주는 제 진짜 가족이자 제 목숨 같은 아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아들의 넓은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어주며 주름진 얼굴에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어미는 다 잊었어. 우리 이제 지난 일 다 훌훌 털어버리고 남은 인생 실컷 웃으면서 찬란하게 살아보자꾸나.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가게 창너머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우리는 그 지옥 같았던 어둠의 터널을 완벽하게 빠져나와 찌꺼기 하나 없는 거짓 없이 찬란하고 눈부신 우리 모자의 완벽한 두 번째 인생을 벅찬 가슴으로 기꺼이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저 역시 사연을 전해드리는 내내 가슴을 치며 먹먹해졌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외면당했던 그 차가운 호텔 바닥에서의 눈물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팠지만 결국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고 당당하게 악연의 고리를 끊어낸 어머님의 결단력에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함도 함께 느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다는 옛말처럼 끔찍했던 폭풍우가 모두 지나가고 새로 단장한 예쁜 반찬 가게에서 아드님과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져 이제야 제 마음도 한결 놓이네요. 시륵 같은 어둠을 뚫고 찬란한 두 번째 인생의 막을 올리신 두 분의 앞날에
이제는 차가운 눈물 대신 따뜻하고 향기로운 봄날의 햇살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강순덕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